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아트웍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로 명함 만들기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결과물을 제작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계속 앞으로 이제 우리가 디자인 작업, 출력 작업을 할 텐데 여기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실제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제작하기에 앞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한 그런 명함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죠. 그 명함의 사례를 살펴보시려면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명함, 디자인 명함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양한 명함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개성 있는 명함들 또는 기본 포맷의 단정한 명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지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르게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 출력물의 특징이죠. 모니터에서는 다 똑같은 질감, 다 똑같은 컬러로 보이지만 이것을 어떤 용지에다가 어떤 두께와 엠보싱을 또 후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고, 아무리 단색으로 이렇게 단순히 작업을 했더라도 그 인쇄된 카드의 재질에 따라서 또 바로 너무나 다른 느낌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 용지로 사용을 하더라도 디자인이 깔끔하다면 굉장히 굳이 비싼 용지를 쓰지 않더라도 멋있는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명함을 디자인하고 출력소에 맡기는 그런 모든 프로세스를 저와 함께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로고가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시고요. 로고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텍스트 로고로 가볍게 이렇게 일단 텍스트 로고로 시작을 해주시는 것이 또 나쁘지 않습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조금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텍스트 그 자체로 로고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상징적인 삼각형의 원형 이런 부분을 더해서 간단한 로고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리고 기존의 로고가 있다면 또 여러분들께서 혹시 포토샵으로 제작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것이 가능하면 일러스트 파일로 반드시 바꿔주시면 나중에 계속해서 인쇄물을 만들 때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로고를 제작할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명함만 만들 게 아니라 나중에 큰 플랜카드도 만들 것이고 또 카탈로그 포스터 이런 부분 아주 다양하게 제작을 할 수 있죠. 현수막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현수막이나 그런 간판이나 그렇게 크게 제작을 할 때는 로고가 아무래도 크게 들어가겠죠? 그때 포토샵에서 제작한 로고를 그 사이즈를 키우면 이미지가 다 깨지게 돼요.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여러분이 로고를 제작했다. 아무리 조그맣게 제작을 했어도 큰 사이즈로 늘려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쇄물에 사용될 로고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인쇄물에서 중요한 것이 폰트예요. 사실 폰트가 로고에서도 그렇고 어떤 출력물 작업을 함에도 그렇고 또 타이틀 요소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얼굴이죠. 폰트가 메인 이미지를 거의 다 차지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특히나 영문으로 이제 로고를 적는 이유는 한글보다 영문 폰트가 가진 그런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자인 조형 요소를 더 살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문 폰트로 타이틀이나 이런 로고를 많이 쓰면 확실히 디자인을 좀 더 깔끔하게 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문 폰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영문 폰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이용을 하실 것이라면 그것이 무료 폰트인 것을 확인하셔야겠죠. 즉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 폰트인 것을 확인하고 작업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다른 작업물을 하기 앞서서 폰트 사이트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아주 오래된 사이트인데요. 다폰트닷컴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따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다폰트닷컴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쉬운 곳이고 지금 몇 년째 인터페이스가 변하지 않았어요. 영문 글꼴을 나눔해주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 포르투갈어 이와 같이 6개국어를 지원하고요. 세계적으로 폰트가 영어 폰트라고 한다면 여기가 아주 유명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게다가 100% 무료로 나눠주는 폰트만을 체크해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은 사이트 다폰트닷컴이라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굳이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또 회원 등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바로 최신 글꼴 업로드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바로 메인에 쭉 스크롤 내리시면 이렇게 최신 글꼴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여기 보면 로고로 쓰면 굉장히 재밌을 만한 게 많아요. 그죠? 이렇게 필기체처럼 나타나는 아주 세련된 글꼴도 있고 진짜 펜으로 쓴 그런 느낌의 폰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만 누르시면요, 바로 여러분들의 PC에 이 글꼴이 추가됩니다. 다른 과정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 등록을 해 놓으시고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은 항상 새로운 최신 추가된 글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글꼴들이 많고 더보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요 글꼴 모음이 크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장식이 있는 체, 그러니까 명조체, 고딕체, 뭐 세리프, 산세리프, 스크립트, 데코레이티브, 빈티지, 그리고 더 이렇게 분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필요로 하시는 컨셉이 있나요? 예를 들어 나는 데코레이티브가 좋다, 장식용이 좋다. 네, 그럼 장식용 한번 클릭을 해보죠. 데코레이티브를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4086개 폰트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이와 같이 그 폰트를 적용한 미리 보기를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동양적인 수묵화에도 어울리는 볼드 잉크라고 하는 폰트도 있고, 이렇게 꽃 같은 항목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런 폰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폰트에 뭔가 정말 펜으로 쓴 듯 이렇게 강약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홈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메인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폰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폰트가 어디에 속하는지 나타내 주기도 하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단추를 눌러주세요. 자, 하단에 다운로드된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압축 파일이 나타나는데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 파일을 풀면 이와 같이 OTP 또는 TTP 파일이 나타나죠. 파일을 선택하시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글꼴 보기가 나타납니다. 이게 영문 글꼴이기 때문에 한글에는 적용되지 않고 숫자를 보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설치를 원하시면 상단의 설치 단추를 누르시면 바로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마찬가지로 글꼴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설치해 주시면 자동으로 일러스트레이터의 글꼴 목록에 추가되겠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켜있다. 그렇다면 한번 일러스트레이터를 껐다가 다시 시동을 해주세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전에 로고를 만들 또 명함에 필요한 글꼴을 수집을 해둡니다. 그리고 너무 장식적인 글꼴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고딕 형태의 그 기본을 딱 만들 그러한 기본 글꼴을 가지고 있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영문뿐 아니라 한글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나눔 폰트를 기본적으로 설치해 두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제작부터 종료까지 제작 시와 종료 시에 사용할 그 인쇄소 사이트를 먼저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가셔도 좋고 저는 여기서 온라인 인쇄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려고요. 인쇄라고 하면은 많은 업체들 사이트가 뜰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군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명함을 주문하고 제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함께 또 브라우저를 띄워서 bizhouse.com 이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zhouse.com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메뉴 중에서 명함을 제가 눌렀어요. 자, 명함. 그러면은 기본 용지 명함부터 스페셜 용지 명함, 그리고 두꺼운 용지, 컬러 용지, 카드 명함, 독특한 명함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용지에 따라서 일단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건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그 용지별 명함 상품이 나타납니다. 일단 기본 용지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반 누보 210g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9,000원, 200매에 9,000원부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큰 특징 없는 그냥 평평한 그런 용지, 백색 용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반 누보 용지로 인쇄를 할 때이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지도 많이 사용하는 인쇄 용지로 216g 입니다. 평량이 216g이라는 거고요. 지금 실제 인쇄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 마우스 대시면 이와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500매부터 이제 주문 제작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용지들, 기본 용지들이 나타나죠. 이 용지는 뭔가 질감이 있고요. 자, 또 이렇게 엠보싱 들어간 울퉁불퉁한 용지가 있어요. 빌리지 200g. 그리고 실제로 인쇄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노우지 250, 좀 더 두꺼운 용지를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장 쿠폰 전용 용지. 여기는 도장을 찍으면은 도장이 지워지거나 뭐 이렇게 눌리거나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장 쿠폰으로 하실 때는 이 도장 쿠폰 전용 용지를 선택해서 또 작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일반 용지를 보셨고 스페셜 용지 한번 볼까요? 이 용지가 그냥 일반 용지인지 수입지인지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용지를 설정하고 규격을 그에 맞게 설정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지를 보는 겁니다. 스타드림은 이와 같이 또 나타나 있고, 여기서는 스페셜 용지라서 조금 더 가격이 있지만은 좀 더 스페셜한 느낌이 아무래도 들죠. 그 다음에 아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볼록한 스펜더룩스, 그리고 마분지. 이건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이 나죠. 국밥집 같은 그런 느낌을 낼 때, 전통 찻집이라든지 이럴 때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팝셋 화이트 용지, 그 다음에 뉴 크라프트 보드, 이렇게 크라프트 같은 용지, 커피에도 어울리겠죠, 이런 용지는. 자, 그 다음에 유포지, 그리고 컨셉 블루 펄, 말 그대로 반짝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트지, 광택이 있죠. 그 다음에 데레지, 그리고 스타라이트 화이트. 다 특수한 재질들로,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용지들과 그 사용 사례와
질감이 또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컬러 용지, 이렇게 만약에 완전히 블랙에 여러분이 인쇄하시고 싶다 그러면 아예 컬러 용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블랙에 흰색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은 컬러 용지로 블랙을 선택하시고요. 100매부터 9,100원에 그 다음에 딥블루 배경에 흰색을 찍는 것도 굉장히 모던해 보이죠? 지금 사례가 나타나 있고요. 레드 컬러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빨간색으로 디자인해서 찍는 것보다 컬러 용지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흰색 텍스트만 넣으셔서 굉장히 멋있게 모던한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특별히 두꺼운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두꺼운 명암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와 같은 두꺼운 용지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일단은 기본 용지로 한번 기본 명암 사이즈를 보고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인 반누보가 가장 기본 옵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옵션 선택하기를 눌러볼까요?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디자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맡기실 때 디자인물을 인쇄해달라고 맡기실 때 이와 같이 메뉴에 들어가셔서 주문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이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용지, 그 다음에 사이즈, 양면인지 단면인지, 매수와 몇 면인지, 그 다음에 후가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박가공은 은박, 금박 이렇게 특수 효과를 줄 때 글자에 또는 모양에도 줄 수 있고요. 볼록 효과, 엠보싱 효과를 또 넣어줄 수 있고요. 또 명암이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둥근 모서리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모서리 가공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다 넣어줄 수도 있고 또는 상단 왼쪽과 하단 오른쪽 이렇게 두 개만 넣어줘도 굉장히 특이한 형태가 되고요. 또는 라운드 명암 내 부분을 다 넣어주겠다. 코너 전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명암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고 나오죠. 모서리 가공을 했을 경우 한 명당 4,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보통 명암을 여러 명 거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후가공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가격이 추가됩니다. 게다가 앞면에 내가 볼록 효과를 추가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22,000원 후가공이 추가되고 박가공을 이런 식으로 은박으로 제가 무광으로 앞면에 넣겠다 라고 선택을 하면요. 그것이 또 7,900원이 추가돼서 총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런 식으로 후 가공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인쇄할 때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중에 후가공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또 특별한 느낌들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이런 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어떤 부분에다가 효과를 주실지 또는 효과를 주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면서 작업하시면 훨씬 더 작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본 반누보 210을 그냥 선택을 했을 때 사이즈가 가로 90에 세로 50 보통 밀리미터는 인쇄해서 굳이 밀리미터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처럼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90에 50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인쇄 단위는 밀리미터라는 것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가로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세로형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세로형이면은 50에 90이겠죠. 그 다음에 86에 52도 있고 50에 86도 있어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왜 차이가 날까요? 여기 물음표가 있는데 사이트에서 한번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명암 사이즈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 인쇄하기 전에 아니 작업을 하시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출력소에서 제안하는 그 사이즈에 대한 가이드, 그 다음에 제작에 대한 가이드 이걸 꼭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로형 명암 사이즈 90에 50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기본 용지를 쓸 때, 또 스페셜 용지를 쓸 때, 컬러 용지, 두꺼운 용지, 또 당일 출고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이 사이즈로 제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86에 52 사이즈가 있어요. 이거는 지갑에 넣기 편한 사이즈로 일반적인 명암 사이즈보다는 세로가 길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 용지, 스페셜 용지, 컬러 용지, 두꺼운 용지, 명암을 쓸 때 이 사이즈로 제작을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급하셔서 당일 출고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사이즈는 쓸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건 재단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재단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신용카드와 같은 크기로 이거는 카드 명암을 제작을 할 때 사용되는 명암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명함이라는 그런 또 다른 분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카드와 같은 형태의 명함을 제작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사이즈를 외워두시면 좋아요. 90에 50 사이즈. 90에 50을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명함을 제작하시면 자동으로 이게 외워질 텐데요. 재단 사이즈가 90에 50이다 라고 일단 아시고 우리가 이걸 보고서 사이즈를 맞춰서 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재단 밀림 현상이라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명함을 포함한 인쇄 상품은 재단 시 사방 2mm 내로 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써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 사이즈를 90에 50mm라고 아까 보았죠? 90에 50mm가 재단 사이즈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사방 2mm 내로 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하 좌우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 플러스 2mm씩 추가해 주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인쇄물을 제작하신다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냥 인쇄물을 제작할 땐 무조건 이 재단선을 위에서 이렇게 사방 2, 3mm 정도는 이렇게 여백을 따로 더 만들어준다 라는 것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명칭을 돌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저희가 이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세문서 만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적용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명함을 제작할 때 만약 흰색의 글자를 찍는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사례로 보여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기본 형태를 사용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배경을 전체적으로 넣어주시고 싶다. 배경색이나 어떤 패턴을 넣어주시고 싶다. 그렇다면요. 이 항목을 또 참고하시면 되는데 배경 전체 색상이 있다면 무광 코팅 용지로 깔끔하게 재단되는 스노우지 216 또는 흰색 배경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 배경이 들어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용지 설정을 최적화 시키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일단 주의사항을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새 문서를 만들어서 사이즈 세팅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인쇄 전 필요한 상황들을 살펴보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이즈에 맞춰서 새 문서를 제작하고 또 명함을 일러스트 안에서 제작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